2026년 6월 22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죠? 양해 바랍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목은 달리 방법이 없네요. 자, 어제 비트코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왜 옵션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그 선물을 안 하고 IBIT 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도 미국에서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서클이나 다른 데 어카운트를 열어야 되고요. 이게 그렇게 열지 않고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메릴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장중에 뉴욕 증시가 열릴 때만 거래가 가능한데, 그래도 로빈후드는 장이 끝나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 맞춰서 이때 보고 있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장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못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빈후드 지금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언제 되는지, 그리고 그 비트코인 IBIT 옵션 거래는 애프터마켓에서 가능한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 한다고 지금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렇게 열심히 챙겨보냐 하는 얘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이게 파동이 만약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를 미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 옵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선물 옵션 중에서 저는 옵션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급하게 떨어질 때 이 시간 밸류까지 가지고 있는 풋옵션을 걸면 이게 레버리지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책에는 왜 플랫하고 지그재그 그거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멀 임펄스, 삼각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거 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확인했던 게 오연장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오연장 터미널을 찾고 나서는 야, 이거 다 된 거 아니야? W, X, Y, X, Z로 올릴 때 만약 여기가 삼각형이다, A, B, C, D, E로 올려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틀림없이 오연장 터미널이 있어서 A, B, C로 만들 거고,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내려올 거고, 그리고 또 A, B, C를 만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W, X, Y, X, Z가 첫 번째 파동이 삼각형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플랫 또는 지그재그밖에 안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길래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오연장 터미널이 있겠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오연장 터미널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연장 터미널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오연장 터미널이 아니고 삼각형이 올라가면 어떤 삼각형은 진짜고 어떤 삼각형은 가짜고, 그래서 삼각형이 어떻게 되면 끝나는 건데 라는 게 또 궁금한 거죠. 아예 이렇게 ABC로 나와서 Y파를 만들면 괜찮은데 그냥 삼각형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은 A파고 어떤 삼각형은 E파고 어떤 삼각형은 BCD고 이거를 알 수 없을까? 진짜 알 수 없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확인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또 찾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도 알려준 사람은 없고 여기까지 해본 사람도 저밖에 없으니 찾아야죠. 자, 그런데 현재 파동이 올렸다가 예를 들어서 A, B, C, D, E로 올리면서 A, B, C, D, E로 올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맞췄어요. 그리고 정말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A파를 만난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파동 카운팅 했던 거 중에서 오연장 터미널을 찾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파동이 됩니다. 만약에 안 내려온다 얘가, 그래도 중요한 파동이 됩니다. 아, 카운팅할 때 어떤 거는 해당 사항이 있고 어떤 거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제가 중간중간에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뭐 저 혼자 알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다 얘기 드렸고 나중에 또 확인되면 또 얘기 드릴 겁니다. 하도 이제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할 뿐이고 얘기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안 드리는 거지, 다 얘기 드린 내용이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아직 상승하는 파동이고요. 자, 여기 한번 건드렸다가 밀리고 여기 한번 시도하다가 밀리고 한 번 더 들고 올라가다가 밀렸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되죠. 또 올라가다가 또 밀면서 올라가겠죠. 되돌림 없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돌파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돌파 시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더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제가 목소리 이래가지고 AI가 해주는 목소리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아, 근데 다른 영상 AI 보이스로 영상 들으니까 왠지 좀 성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성의가 없어 보여서 일단 목이 안 좋아도 그냥 계속 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까지 A파일 수도 있고 E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맞췄을 수도 있고 A, B, C, D, E로 올려서 맞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려왔던 파동은 딱 B파의 마감입니다. A파 마감이 아니고 B파 마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내려와서 A파를 만들고 올라가는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면 내려와서 A파 만드는 사건이 터지면 전고점 갱신 못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E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A, B, C, D, E로 진행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A, B, C, D, E로 내려오는 파동으로 진행될 수는 없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마감했는데 A, B, C, D, E 올리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파동이 A, B, C, D, E 내려와서 여기서 E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A파가 되는 거죠. A, B, C 내렸다가 D, E 이렇게 내리는 파동으로 바뀔 수는 없냐? 왜냐하면 여기서 완불확삼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완불확삼이 A, B, C, D, E로 올렸는데 얘가 무언가의 프랙탈일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내려오는 파동의 프랙탈일 거다 아니면 올라가는 파동의 프랙탈일 거다 A, B, C, D 하고 내렸다가 E를 올리는 프랙탈일 거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완불확삼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냥 고민만 해보는 거지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얘가 뭐의 프랙탈인지는 알 수가 없고 A, B, C, D를 내리면 D가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수준까지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A고 B, C하고 D를 내린다면 그게 완불확삼이어서 프랙탈로 마지막 이 바가 A, B, C, D, E로 마치게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크진 않다고 보지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도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생각보다 파동이 좀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는 A, B, C, D, E로 올리고 있고 그 파동이 C파라고 얘기 드리고요. 이 C파가 마치고 나면 여기 A파, 그 다음에 B파, C파 마치고 D파가 내려와서 여기 A파를 만나고 그 다음에 E파를 본격적으로 올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 E파가 754까지 올라가는 그 E파가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 DD 라인이 가팔라가지고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다가 하고 있는 테슬라 상황인데 이제 테슬라 파동은 수렴하는 모양처럼 만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다가 올리면서 본격적인 파동 전개를 할 걸로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오늘은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죠. 그냥 옵티머스나 로보택시 관련된 뉴스가 없으니까 테슬라는 그 뉴스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승 파동을 유지하고 있고 제가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로빈후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B파를 마감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A, B, C, D, E로 올릴 수도 있고요. A, B, C, D로 완전히 내려서 완불확삼이 될 가능성도 크진 않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 갱신을 하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프랙탈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A, B, C로 올렸을 때 C파 고점에서 얘가 마감이 되지 않은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최종 목표가가 C파의 최소치가 754 그리고 그 754를 향한 D파 조정이 나오고 나서 E파가 나올 때 제대로 분출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엘리엇 파동을 분석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오연장 터미널하고 삼각형의 내부 패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삼각형 내부 패턴은 다 모르겠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걸 알게 되면 굉장히 큰 수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데일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